이번 강연은 마크클라우드 정상일 대표 이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자 상표 검색에서 비즈니스 전략까지 상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참가자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일 대표 이사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마크클라우드의 정상일입니다. 오늘 그 IP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저희 회사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크클라우드라는 회사는 다양한 그 IP 중에 특히 상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다양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개발에 대한 홍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특히나 올해 이제 CES도 참여를 했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개발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다양한 그 회사의 브랜드나 아니면 제품의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그 해당되는 브랜드가 다른 회사의 상표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많은 니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관련된 별리업을 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실제 사용자는 예컨대 하나부동산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약에 제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검색을 하시냐면 그냥 하나부동산 자체를 이제 검색을 해서 얘가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그 업종과 관련해서 이제 의미가 없는 이제 예를 들어 단어인 부동산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어떤 특정한 키워드와 관련한 법적인 검토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침해 가능성이나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부가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제외하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로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검색 서비스에서는 관련된 유사한 상표들을 찾아주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그래서 이게 등록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검색을 했었을 때 결국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일일이 눈으로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검토 기간이나 비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해당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인공지능에 관련된 데이터는 결국 학습 데이터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특허청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상표 이미지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저희 회사의 서비스인 마크뷰는 일반적인 상표 검색 서비스하고 유사한 형태의 입력된 값에 따른 유사한 상표들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 해당되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상표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입력된 텍스트와 발음이 유사하거나 문자열이 비슷한 어떤 텍스트를 같이 찾아주게 됩니다. 실제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는 똑같은 상표뿐만 아니라 발음이라든지 또는 문자열이 비슷한 것들도 다 법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서비스를 같이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저희 서비스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왼쪽에서 보시는 거는 특허청에서 실제 심사를 하셔서 유사한 상표가 발견이 되면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를 전부 이제 학습을 시켜서 사용자가 어떠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입력된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있는 부분과 의미가 없는 부분을 일단 이걸 분리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유사한 상표를 찾아내서 등록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었던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의료업과 관련해서는 심리발달센터라든지 테라퓨틱스 같은 단어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앞에 보시는 IN과 또 어휘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IN과 IN을 같이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상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상표가 돼서 등록 가능성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발라내고 그걸 통해서 등록 가능성을 진단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서비스들이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타 회사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똑같은 텍스트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텍스트 또는 발음이 비슷한 상표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유사 판단에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 입력된 텍스트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최종적인 상표 등록의 가능성 또는 침해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해서 수집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관련된 상표 이미지를 입력했을 때 유사한 상표들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에 있어서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상표의 유사도를 학습하고 이걸 비교해서 찾아내는 것들은 굉장히 좀 그래도 난이도가 낮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전체 대 전체의 상표가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일부분이 비슷해도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요부 검색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관련된 상표의 특정 부분을 잘라서 입력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상표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상표와 관련된 지식을 말씀드리려는 자리는 아니고요. 상표에서 또 중요하게 판단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 단어 자체가 독점이 가능한 상표냐라는 게 또 판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보통 법에서는 이제 식별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상품과 관련한 어떤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력에 대한 판단도 등록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해당되는 서비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까 저희가 운영하는 유사 상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상표의 유사 판단이라는 건 외관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뜻이 비슷했을 때 모두 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관련된 기능들을 다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식별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프롬프팅을 잘 하게 되면 지금 LLM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프롬프팅을 잘 하게 되면 관련된 어떤 상표와 상품을 입력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그 상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독점이 가능한 단어이냐, 즉 법에서 말하는 식별력이 있냐 없냐를 이제 판단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런 프롬프팅 작업들을 많이 해서 관련된 것들을 잘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표의 요부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각 상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상품에 따라서 그 요부가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전에 있는 단어면 다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상품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 이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라면 당연히 이제 커피라는 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유사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예로 만약에 일반 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지라는 단어는 저희는 이제 사전에 나온 단어다 보니까 얘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일반 의료업에서는 돼지가 전혀 그 해당되는 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식품이나 어떤 식당 쪽으로 가게 되면 돼지라는 단어는 당연히 그 해당되는 업종의 재료를 나타내거나 음식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또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각각의 서비스와 그 상품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단어와 없는 단어를 잘 분리해내는 것들이 결국 법적 판단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유사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전체적인 유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컨대 왼쪽에서 보시는 마마몽테 몬테소리라는 상표와 문제가 되는 상표를 찾으라고 한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유사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단어를 각각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가 있는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걸 잘 발라내고 이 각각과 유사한 상표들을 찾아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사한 발음이 문제되는 것들 그리고 유사한 문자열이 문제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찾아낼 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등록 가능성과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도의 이제 강도를 좀 조절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표를 처음 사용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 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서비스의 초기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단계이냐, 아니면 이미 해당되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 단계별로 어떻게 유사 판단에 대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유사도 강도를 조절하고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입력해서 최종적으로 이 해당되는 의미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분리해내서 유사 판단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식별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전체적인 상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식별력에 대한 판단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네. 현재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뿐만 아니라 그 마크뷰라는 서비스에서는 이런 유사 상표를 찾아주거나 또는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브랜드 네이밍을 하는 서비스, 그리고 등록과 침해 가능성을 판별하는, 그리고 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실제 이제 사용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표를 출원하는 것들도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셀프 상표 출원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표 출원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등록 가능성을 진단받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출원 자체를 서류를 이제 특허청에 내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출된 내용들을 그 관리를 좀 받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특허청에 이제 관련된 서류를 냈을 때는 이제 특허로라는 시스템에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고, 특허로에서 이제 관련된 어떤 서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출원인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원인이 사실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상표 출원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이 출원한 상표를 좀 관리를 받고 실제 등록 가능성을 진단받고 나한테 만든 상품을 이렇게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 IP 서비스와 관련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보통 저희가 법률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이렇게 매칭해주는 로톡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변리사 영역에서는 이런 관련 서비스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변리사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전문가 매칭 서비스들은 어떤 가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또는 뭐 좋아요, 평점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식재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관련된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전문적으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되는 모든 그 특허청에서 나온 그 관련된 특허나 디자인, 상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다 그 각 대리인별로 수집을 해서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즉 제가 예를 들어 자전거와 관련된 특허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특허 출원을 많이 했었고, 또는 실제 등록이 많이 됐었던 부분들을 추천해주는, 즉 AI 모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해당되는 서비스를 잘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매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밍 관련된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실 이 네이밍 서비스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이밍은 해주는데 그 네이밍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련된 네이밍을 해주면서 그 네이밍된 상표가 실제로 등록이 가능하냐 또는 제가 사용을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진단 결과를 같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네이밍을 정말 쓸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결론적인 판단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등록 침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소셜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봐서 사실 상표뿐만 아니라 관련된 네이밍된 어떤 표장이 있다면 그게 소셜 데이터라든지 도메인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는 이런 회사의 어떤 법인명으로 쓰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상호나 상품명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여줘야만 제가 이 해당되는 브랜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그 기업이나 그 특허법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또는 경쟁사의 상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허법인 입장에서는 고객의 상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상표뿐만 아니라 또는 유사한 상표, 즉
저희가 법적으로 또는 저희가 상표 등록을 받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경쟁사의 상표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사나 아니면 유사한 상표들을 폴더별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각 폴더에 저장을 해두게 문제가 되는 상표들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상표 회사의 그 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보고서를 출력을 해서 결과물들을 좀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서비스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상표 출원을 한다든지 미국에 있는 상표들을 관리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봤었던 그 위조 상품 모니터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위조 상품 모니터링도 결국 상표와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국 IP 서비스 중에 관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관련된 어떤 특정한 사이트와 제품에 관련된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제품 쇼핑몰 내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판매자 또는 리뷰 데이터 그리고 제품의 이미지를 탐지를 해서 이 해당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직접 그 해당되는 쇼핑몰 내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위조 상품이 의심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가 매칭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관련해서 부분들도 그 관련된 어떤 키워드라든지 등록 가능성을 판단받는 강도 그리고 비즈니스 컨셉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상품을 입력했을 때 이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 업체나 아니면 디자이너 분들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자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관련도가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간단한 어떤 캐리커처라는 어떤 이미지를 입력을 해서 유사한 형태의 기존에 있던 것들을 찾아보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완성을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로고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곧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로고를 이렇게 도출을 하고 그 도출된 결과를 저희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이게 유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서비스들도 아마 향후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재산에 관련된 것들 중에 또 한 가지 테마가 그 저작권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현재 그 지식재산연구원이랑 그리고 IITP를 통해서 그 불법 미디어 유통 검출 시스템이라는 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완성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간 진행을 하고 현재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누누TV나 이런 다양한 그런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되는 저작권이 없는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의 특정 사이트를 차단을 하더라도 그 해당 사이트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내서 이런 불법적인 영상들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법 의심 사이트에 대한 탐색 DB를 구축을 하고 사이트의 접속 및 이제 구조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각 사이트 내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이 불법 컨텐츠냐라는 부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이제 불법 사이트를 뭐 차단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저작권위원회 쪽에서 이제 하는 업무들인데요. 근데 실제 신고하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 신고라는 것은 이런 불법 사이트를 찾아내고 그 사이트의 주소와 그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LLM을 써서 관련된 내용들의 제출 내용들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요소를 판단하는 것들은 결국 불법 사이트 내에 있는 텍스트,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봤었던 위조 상품 모니터링 또는 상표의 유사도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다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불법 광고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컨텐츠의 영상을 판단을 해서 얘가 이제 정품 어떤 저작권이 있는 영상과 유사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 웨이브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들을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이 결과물들을 아마 최종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서비스에 아마 최종 결과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이제 완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된 사이트들을 찾아내서 즉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행하는 어떤 드라마의 제목이라든지 주인공에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그와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를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크롤링을 해와서 각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서 불법적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결과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보여줄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마크 클라우드는 이제 IP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도전적으로 많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많은 그 고객분들의 IP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성실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